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이 국제 방산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콕 집어 지목해 전 세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는 한국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미국 장비를 구매하기 어려운 날에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산 무기가 미국산에 비해 저렴하지만 품질은 거의 대등하기 때문에 폴란드의 계약 과정을 지켜본 나토 회원국들로부터 주문이 급격히 쇄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은 무기 수출과 동시에 열릴 제2의 캐시카우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수출된 무기를 수리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성되는 애프터마켓이 수출 잭팟을 넘어서는 큰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산 장비는 완제품 한 단위를 판매할 때마다 필수적으로 사후 장비 소요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사후 정비와 함께 열리는 시장이 애프터마켓입니다. 올해 7월까지 한국이 체결한 방산 수출 계약은 약 26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방산 제품의 애프터마켓 규모는 수출 금액보다 큰 3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인니는 점점 다급해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엔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1년 동안 미루던 미납금을 갑자기 납부하는 일이 벌어져 그 이유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방산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폴란드에선 기존에 계약하기로 협의됐던 것 이외에도 다른 무기들까지 논의되고 있어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습니다. 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왜 그런 것인지, 과연 폴란드는 한국에 어떤 무기를 또 주문한다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초대형 방산 수출 발표에 크게 당황한 인니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인니가 작년 7월에 계약한 T-50 고등훈련기 6대에 대한 비용을 며칠 전에 납부한 것인데요. 그동안 미루다가 납부한 비용이기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니는 T-50 계약을 체결한 이후 비용 납부를 3차례나 미루면서 최대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급 계약 체결한 내용과 정정한 내용을 보면 정말 황당한데요. 초기 7월 계약에는 12월에 비용을 납부하고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3월 말로 미루고, 그리고 5월 말로 또 미루고 9월 말로 또 미뤘었습니다. 그때마다 카이는 인니 정부 사정으로 인해 사업 착수 일정이 변경됐다며 공시에 알려왔고, 인니가 돈을 내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계약 기간 또한 미뤄졌습니다. 이처럼 계약 기간이 지연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던 인니가 마지막에 미룬 9월 30일보다 한 달이나 빠른 8월 29일 이 비용을 납부하면서 지금에 와서 갑작스럽게 돈을 납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건 당연한데요. 아무래도 그 배경엔 한국의 초대형 방산 수출 소식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먼저 폴란드 등 다른 나라에 본인들의 물량을 뺏겨 훈련기 도입이 더 늦어질 수 있는 데다 또 최근 환율이 계속 올라 더 미루다간 굉장히 큰 금액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인니가 1년 정도 납부를 미뤘더니 그동안 환율 상승으로 한국에 500억 원을 더 납부하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의 수출을 FA50 때문에 인니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요. 즉 인니에게 발등에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이제 주도권은 한국에게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KF-21 사업에서도 인니를 배제하자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만큼 다급해진 인도네시아는 T-50 비용과 같은 작은 금액부터 급히 미납금을 내면서 KF-21 사업에서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 일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니는 T-50 계약보다 훨씬 큰 금액인 잠수함과 KF-21 미납금은 내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버티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미납금을 더 미루다간 점점 더 올라가는 환율로 인해 인니는 나중에 막대한 규모로 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우리로서는 인니가 돈을 안 내면 전투기를 안 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상황으로, 또 나중에라도 미납금을 내면 초기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인니로부터 받을 수 있어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득입니다. 더구나 표면적으로는 한국과 인니가 KF-21 공동 개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으며 일찌감치 인니의 배째라는 태도를 알아본 한국은 인니에게 기본적인 자료들도 현재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인니가 돈을 낸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에 핵심 기술을 준다는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인니가 투자금을 줘서 기본적인 기술을 배워간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전투기 핵심 기술만큼은 기술 이전이 안 되도록 계약 조항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게다가 현재 한국에 와 있는 40여 명의 인니 엔지니어들도 가장 기본적인 OJT 수준의 초보적인 교육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인느로서는 어떻게 손쓸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실습 수준의 교육으로 단번에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즉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기술 유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장기적으로는 인니만 조급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아직 인니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대로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단번에 알아보고 또 다른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할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한국 방산 수출의 최대 고객이 된 폴란드가 러시아판 사드 S-400을 무력화시킨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마리우시 부하시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폴스카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잠재적 도입과 공동 개발에 관해 한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폴란드는 이미 K9 차체를 이용한 크라프 자주포 사업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천무 다연장 로켓에서도 협업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 해를 빈틈없이 뒤덮어버린다는 뜻의 국산 로켓포 천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를 바꿨다고 평가받는 미군의 하이마스의 경쟁 무기로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하시차크 부총리가 천무를 콕 집어 발언한 건 우크라이나군이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하시차크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험이 중요하다며 포병이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도 하이마스급 게임 체인저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폴란드는 망설임 없이 천무 도입을 위한 추가 계약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천무는 하이마스와 대등한 기동력을 갖췄으면서도 방어력은 더 우수하고 화력은 2배 이상으로 사격 명령을 받으면 16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폴란드 국방부의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는 무척이나 두터운데요. 국방장관은 최근 한국과의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한 배경으로 한국의 전차들은 모든 한국 무기와 마찬가지로 이미 입증됐으며 한국이 70년간 평화를 바라며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자평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장비는 최상의 품질로 한국과의 협력은 폴란드군의 빈틈을 메우는 수준이 아니라 전략적인 접근법이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본계약이 체결된 즉시 폴란드군을 한국에 보내 훈련시키기로 했습니다. 폴란드는 전력화를 위해 다음 달에 자국 전차병을 한국에 파견시킬 예정으로 미리 K2 전차 운용 훈련을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폴란드 장병들이 한국 훈련에서 돌아오면 신규 전차들은 이미 폴란드 군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즉 폴란드는 올해 안에 K2를 곧바로 전력화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폴란드 국방부는 전쟁에 투입될 K2의 잉여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현지 생산분에 대한 후속 계약에도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기술로 폴란드 현지에서 제작하게 되는 K2PL 전차를 2026년부터 양산하겠다는 것으로 현지 생산 목표는 무려 820대에 이릅니다. K9 자주포 후속 계약 물량도 2026년 전후로 현지 양산에 돌입하겠다는 게 폴란드의 계획입니다. 또 최근 폴란드 현지에서도 러시아의 위협에 서둘러 대응하기 위해 한국 무기가 빨리 들어왔으면 바란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폴란드에서는 한국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거 수입한다는 소식을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군가 합창대회엔 폴란드 시민 수천여 명이 몰렸는데, 이들은 군가를 함께 부르며 지금은 나라를 지켜야 할 때로 한국 무기들이 빨리 들어오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폴란드에선 현재 젊은 층의 입대 붐이 일고 있을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애국심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폴란드 2030 세대들까지 한국 무기는 러시아에 맞서 국방을 강화해야 하는 폴란드의 절실하다며 언제 도입되는 것이냐며 아우성이었습니다. 한 폴란드인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머리를 돌려 폴란드 그 너머까지 침공할 수 있다며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있다며 애타는 마음을 전했는데요. 이제 러시아에 맞서야 하는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기대만큼 한국산 무기들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활약할 모습을 앞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